부등식의 활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활용 파트는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.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 읽으시고 식 세우시고 그걸 푸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렵죠.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애초에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데 유형마다 풀이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. 식을 세우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잘 공부하시고요. 선생님과 함께 몇 개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유형입니다. 자,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. 첫 번째, 희정이가 한 개에 1,000원 하는 사탕과 한 개에 1,500원 하는 초콜릿이 존재합니다. 총 18개 살 거예요. 자, 배송비 2,500원을 포함해서 25,000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할 거야. 그럼 간단하게 초콜릿을 몇 개 살 수 있는지 궁금했으니까 잘 보세요. 방정식 파트에서는 문자를 x, y 2개 쓰겠지만 부등식 파트에서는 문자 하나만 쓸 거예요. 그래서 초콜릿을 x로 놓는다면 잘 보세요. y가 아니야. 초콜릿이 x라고 해서 사탕이 y가 아니라 총 18개 산다며. 그럼 18-x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. 그럼 잘 보세요. 해보겠습니다. 먼저 계산하시면요. 1,000원에다가 곱하기 18-x개 더하기 1,500원에다가 x개 곱한 거에다가 플러스 배송비 있어요. 2,500원을 했을 때 넘기지 않는다. 넘지 않다. 넘지 않다는 소리는 뭡니까? 작거나 같다. 25,000원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리 살짝 해보시면요. 18,000-1000x 플러스 1,500x 플러스 25,000 2,500이죠? 2,500 이게 25,0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정리 좀 할게요. 18,000과 2,500을 이항시킬게요. 얘 둘 더하면 500x고요. 이거 더하면 25,000원이거든요. 25,000원 그걸 넘기시면 4,500원 남겠죠. 500 약분해버리시면 x는 자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 그대로입니다. 간단해요. 9가 나오겠네요. 그래서 초콜릿은 많이 사봤자 9개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이해가시죠? 어렵지 않습니다. 다음 유형도 가보겠습니다. 다음 유형은요. 거속식. 자, 거속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서 무조건 거속식 문제는 표를 그리셔야 돼요. 한번 그려볼게요. 표부터 먼저. 자, 보시면 거속식. 거리, 속력, 시간이란 뜻이죠. 문제에서 시장 갈 때,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. 결국에는 여기 위에는 갈 때와 올 때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써볼게요. 속도가 50이고요. 갈 때는 돌아올 때는 40으로 걸었어. 물건 사는데 4분 걸렸대. 4분은 따로 저장해 주셔야 돼요. 물건 살 때 걸린 시간. 그랬을 때 총 40분을 넘기지 않았을 때 시장과 집 사이 거리. 어차피 갈 때 올 때 같은 거리로 갈 거니까 둘 다 x라는 거리로 쓸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자 써볼게요. 첫 번째 갈 때 걸린 시간은 50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40분의 x 여기까지 이해가시죠?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. 지금 다 분당 속력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다 분이라는 계산입니다. 분 시간이 분이에요. 분 그럼 결국에는 50분의 x라는 시간 갈 때 걸린 시간이죠.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 4분에다가 내가 돌아올 때 걸린 시간 요거까지 해서 40분을 넘기지 않는다. 넘다에 안타를 붙였어. 작거나 같으면 돼요. 40분.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양변에 먼저 뭐 200을 곱하는 게 좋겠죠. 양변에 200 곱하면 4x 플러스 200 곱하시면 800 플러스 200 곱하시면 5x 200 곱하시면 8000 넘어가시면 9x가요 7200 나올 거고요. x는 양변에 9로 약분할 거니까 8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이해가시죠? 저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시장 갔다 오려면 8km 이내에 있는 시장만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식 잘 쓰셔서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도 가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는 자, 시장에서 뭘 사고 이 시장에서 뭘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더 유리한 걸 고르는 문제예요. 유리한 걸 고르는 문제.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자 문제에서 A 시장에서는 600원에 해. 싸네. B 시장에서는 300원 한대. 더 싸네. 그럼 뭐 B 시장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B 시장에는 교통비가 들어. A는 안 들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. 그럼 유리하다는 건 싸다는 거야. 한번 계산부터 먼저 할게요. 몇 개 이상으로 했으니까 그 개수를 x개. A 시장에서 샀어. 600x만큼 들었겠지. B 시장에서 샀어. 300x 들었을 거야. 근데 여기는 교통비까지 2,400원이 들어야 돼. 그렇다면 자 이게 A 시장이고 이게 B 시장이란 말이야. B 시장이 유리하려면 금액이 더 작아야겠죠. 이해 갑니까? 무슨 말인지? 같아도 굳이 뭐하러 가요? 그러니까 작아야지 유리한 거야. B 시장이 유리하려면 작아야 돼. 요걸 저녁 계산할 거고요. 300x 넘기면 300x가 큽니다. 2400보다 300 약분하시면 x가 8보다 큽니다. 따라서 B 시장에 사는 게 유리할 거면 최소한 9개는 사야 유리하다 이 뜻이에요.
이해가시죠? 다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문제는 소금물 문제입니다. 소금물 문제. 마찬가지야. 소금물 문제도 이런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. 뭐 많이 쓰는 식이 소금의 양식과 농도식을 가장 많이 써요. 근데 농도보다도 농도는 뭐 초등학교 때 많이 썼다면 거의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소금의 양 문제를 더 많이 풀기 시작해요. 이해가시죠? 소금의 양으로 식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. 그래서 설명 좀 드리면 소금의 양은 자 써볼게요.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될 거야. 이게 소금의 양식이에요.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런 식이거든요. 만약에 이게 잘 안 외워지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보세요.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면 자 소금물 소금 뭐가 더 무거워? 소금물이 무겁겠죠? 가라앉았다 생각하고 밑에다 소금물 쓰고 위에다는 소금이라고 쓸 거야. 그리고 위엔 두 글자 밑엔 세 글자. 그래서 지금 남는 게 100이랑 농도 남았는데요. 두 글자인데다 농도를 써주시고 세 글자인데다 100을 써줄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 보세요. 자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. 그러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요. 농도를 구하고 싶어.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이게 약간 뭐 스킬적인 것도 아니죠. 뭐 그냥 외우는 것 좀 외우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겠고요. 물론 뭐 학교 시험엔 잘 나오지 않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은 맞아요.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웬만하면 자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. 이해가시죠? 농도보다는 소금의 양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자, 10%의 소금물 300g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물을 넣었어. 물은 뭐야? 농도가 0%짜리야. 그래서 농도가 8% 이하가 되게 하고 싶대. 자,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건 비커를 그리는 게 좋아요. 자, 보세요. 비커 어떻게 그리는지. 자, 항상 위에는 농도, 밑에는 소금물. 자, 10%짜리 300g이 있었습니다. 더하기 물을 더 넣을 거니까 자, 빵 프로짜리 몇 그램 넣을지 모르죠. 물을 Xg이라고 놓을게요. 그랬을 때 이 두 개 섞은 게 8% 이하가 돼야 돼. 근데 여기 밑에는 뭘로 채워야 되냐면 자 300g Xg 더했으니까 300 플러스 X로 더 써줘야겠죠. 이걸로 식을 쓰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? 거의 대부분의 농도 문제들은 소금물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소금의 양에서 식이 나온다고요.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식이 나와요. 한번 구해볼게요. 예소금의 양 더한 게 예소금의 양보다 작거나 같으면 농도가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. 그걸로 푸는 겁니다. 예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죠?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얘는 농도가 빵 프로인데 소금이 있겠니? 없겠죠. 빵그램. 자, 오른쪽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이제 거슬리니까 양분의 100을 좀 곱해주시고요. 정리하시면 3000 이하가 되겠죠? 뭐보다 정리하시면 2400 플러스 8x 넘기시면 600이 되고요. 자, 8x가 600 이상이다. 8 약분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? 2 약분하면 4, 2 약분하면 300, 2 약분하면 2, 150, 한 번 더하면 75. 따라서 x가 75 이상이면 돼요. 나 계속 양수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부동은 안 변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, 8% 이하의 소금물이 나오고 싶으면 빵그램짜리 물을 75g 이상은 넣어야 됩니다. 이 뜻이에요. 이해 가시겠죠? 어렵지 않습니다.